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테온의 패시브 필멸자의 의지입니다. 판테온이 스킬이나 공격을 5번 하면 다음 기본 스킬이 강화되는 패시브인데요. 이 횟수는 판테온의 체력바 밑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공격할 때마다 한 칸씩 오르죠? 이게 5번이 되면 스킬이 빛나면서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필멸자의 의지는 미니언을 공격해도 스택이 쌓이는데요. 즉 라인전을 할 때 미니언을 공격해서 스킬을 강화한 다음에 적과 싸우면 좋겠죠? 판테온의 Q 스킬 해성의 창입니다. 판테온이 적에게 창을 던지는 스킬인데요. 살짝 누르면 창이 짧게 나오고 해성의 창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에게 짧게 사용을 했을 때 쿨타임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 길게 누른다면 창이 멀리 나가고 두 번째로 맞은 적은 데미지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즉 상대 앞에 미니언이 있다면 상대에게 들어가는 데미지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는 창은 되도록이면 적에게 직접적으로 맞추는 게 좋다는 거죠. 해성의 창은 짧은 창일 때는 라인전에서 견제를 하거나 딜 교환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사거리가 긴 창은 장거리 견제와 킬 캐치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성의 창을 충전하는 도중에는 판테온의 이동 속도가 줄어든다는 점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창을 허공에다 사용을 해서 필멸자의 의지 스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필멸자의 의지 효과를 받으면 해성의 창이 강화가 되면서 데미지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그렇게 라인전에서 견제를 할 때 그냥 해성의 창을 쓰는 것보다는 강화를 해서 창을 던지는 게 좋다는 거죠. 또한 해성의 창에는 체력이 35% 이하로 낮은 적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즉 적의 체력이 35% 이하일 때 해성의 창을 맞춘다면 정말 강력합니다. 판테온의 W 스킬 방어의 도약입니다. 판테온이 적에게 돌진을 하며 기절을 시키는 스킬인데요. 확정 스턴이기 때문에 판테온이 갱을 가거나 로밍을 갔을 때 엄청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필멸자의 의지 효과를 받으면 방어의 도약이 강화가 되면서 기본 공격이 3번을 공격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요. 즉 강화된 방어의 도약을 쓰고 나서 기본 공격을 하면 3번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 3번 공격은 필멸자의 의지를 3번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화된 방어 도약을 쓰고 기본 공격을 하면 3번을 공격하죠. 이러면 바로 필멸자의 의지 스택이 3개가 쌓입니다. 그러면 2번만 공격을 하면 또 필멸자의 의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라인전에서 정말 중요해요. 이 기능은 판테온의 콤보와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방어의 도약은 기본 공격 캔슬이 가능합니다. 즉 평타, 방어의 도약, 평타를 하면 순간적으로 딜링을 할 수가 있죠. 만약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정글 몬스터에게 도약을 해서 도망을 갈 수도 있겠죠? 판테온의 이 스킬 방패 돌격입니다. 판테온이 앞으로 방패를 들어올리는 스킬인데요. 방패로 막으면서 창으로 계속 찌르기 때문에 딜링도 가능합니다. 얼핏 보면 브라움의 불굴 스킬이나 야스오의 바람 장막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사체를 없애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야가 깃털을 던지면 방패를 들어도 데미지만 막아주고 깃털은 판테온의 뒤로 통과가 된다는 거죠. 방패 돌격은 창으로 계속 찌르는데요. 이 창 찌르기가 양날 도끼 스택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창으로 찌르는 걸 맞으니까 방어력이 계속 깎이죠. 이 점 덕분에 판테온은 양날 도끼와 시너지가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포탑의 딜도 막아준다는 건데요. 적에게 다이브를 하고 나서 방패 돌격을 쓰면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패 돌격의 단점으로는 내 앞으로 날아오는 공격만 막아준다는 건데요. 즉 내 뒤에서 공격을 하면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뒤로 이동을 하거나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동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망을 갈 때 페널티가 적용이 되죠. 만약 방패 돌격이 끝나게 된다면 방패로 한 번 더 공격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강화된 방패 돌격을 쓸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맞고 더 강력한 창 찌르기를 합니다. 판테온의 R 스킬 거대 유성입니다. 판테온이 지정한 위치로 날아가는 스킬인데요. 엄청 멀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라인에 위협을 할 수 있는 스킬이죠. 궁극기 덕분에 판테온은 미니언을 빠르게 먹고 거대 유성으로 로밍을 다니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사이드 쪽으로 포탑을 밀어주다가 빠르게 합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플릿을 하다가 적에게 둘러싸였다면 풀숲에 숨어서 거대 유성을 사용하면 도망을 갈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거대 유성을 사용했을 때 필멸자의 의지가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덕분에 거대 유성을 사용하자마자 바로 강화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 유성의 단점으로는 가장 바깥쪽은 피해량이 작다는 건데요. 즉 거대 유성 바깥쪽으로 갈수록 피해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판테온의 스킬 빌드는 3렙까지 해성의 창, 방어의 도약, 방패 돌격을 외우고 이후에는 해성의 창, 방패 돌격, 방어의 도약 마스터를 추천하는데요. 해성의 창을 제일 먼저 마스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딜링 때문입니다. 슬로우까지 있기 때문에 추노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서포터 판테온이라면 방어의 도약을 먼저 사용해도 좋습니다. 판테온의 스킬
콤보는 우선 해성의 창, 방어의 도약인데요. 해성의 창을 쓰자마자 방어의 도약을 쓰면 창 던지는 모션을 캔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해성의 창, 방패 돌격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성의 창을 쓰자마자 방패 돌격을 사용해서 모션 캔슬을 하는 거죠. 이번엔 3스택을 쌓고 방어의 도약, 평타, 해성의 창, 평타인데요. 방어의 도약으로 들어가서 기본 공격을 한 뒤에 강화된 창을 날리는 콤보입니다. 그 다음은 5스택을 쌓고 방어의 도약, 평타, 해성의 창인데요. 강화된 방어의 도약을 쓴 이후에 기본 공격을 해서 스택을 또 쌓고 강화된 창을 날리는 콤보이죠. 이번엔 평타, 방어의 도약, 평타입니다. 기본 공격을 하자마자 방어의 도약을 사용해서 평타 캔슬을 하는 콤보입니다. 앞에 콤보들을 사용해서 딜교환 콤보를 해볼게요. 5스택을 쌓고 방어의 도약, 평타, 해성의 창, 평타, 방패 돌격, 해성의 창입니다. 강화된 방어의 도약을 쓰고 평타와 해성의 창을 날린 뒤에 방패 돌격으로 빠지고 창을 날리는 콤보인데요. 라인전에서 정말 중요한 콤보입니다. 궁극기까지 사용을 한다면 거대 유성, 방어의 도약, 평타, 해성의 창, 평타, 방패 돌격, 해성의 창이 되는데요. 거대 유성으로 진입한 뒤에 도약으로 스턴을 걸고 콤보를 넣는 거죠. 만약에 적들 한가운데로 진입을 한다면 거대 유성, 방패 돌격, 방어의 도약, 해성의 창, 평타를 하는데요. 진입하자마자 방패 돌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딜링을 버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성의 창 전멸이 가능하고 방패 돌격 전멸도 가능합니다. 판테온의 핵심 아이템으로는 양날 도끼인데요. 판테온은 스킬을 한 번에 몰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3회일체보다는 양날 도끼가 더 높은 효율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딜량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스테락과 죽음의 무도, 터지는 걸 방지해주는 수호천사를 추천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몰락한 왕의검 같은 경우는 판테온의 방어의 도약과 시너지가 있습니다. 몰락한 왕의검을 착용한 상태에서 강화된 방어의 도약을 사용하면 몰락한 왕의검의 체력 비례 데미지 옵션과 3번 기본 공격으로 순간적인 폭딜을 넣을 수가 있죠. 다른 아이템들로는 기본 공격을 올려주는 요우무와 망자의 갑옷,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그림자의 검, 순간적인 암살 능력을 올려주는 드락사르, 치명타 데미지를 감소해주는 란두인, 신발은 상대에 따라서 닌자의 신발이나 헤르메스를 가거나 공격적으로 간다면 아이오니아 장화, 로밍에 힘을 실어준다면 신속의 장화, 업그레이드는 팀원에게 보호막을 주는 솔라리, 광역 힐링이 가능한 구원, 이니시를 한 이후에 탱킹력을 올려주는 가고일, 다양한 진입각을 만들어주는 벨트를 추천합니다. 판테온의 추천 아이템은 우선 요우무 빌드입니다. 1코어를 요우무로 가기 때문에 빠른 로밍이 가능하고 방어구 관통력 아이템 덕분에 암살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탱킹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요우무로 기동력만 챙기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드락사르와 그림자의 검을 빼고 2코어로 바로 양날의 도끼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양날 도끼 빌드인데요. 상대의 AD 비중이 많다면 망자의 갑옷과 란두인을 둘 다 올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죽음의 우드를 올리는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판테온의 핵심 룬은 정복자와 감전을 추천하는데요. 지속적인 교전에서는 정복자, 순간적인 딜링은 감전을 채택해주시면 됩니다. 집에는 초반 딜량을 강화해주는 난폭, 시시기와 시너지가 있는 약점, 별이는 후반 체력을 강화해주는 거인을 선택하는데요. 만약에 서포터로 갈 경우에는 충성을 들어서 아군과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로밍에 힘을 실어주는 개척자, 스킬 쿨타임을 줄여주는 비범함, 라인 유지력을 강화해주는 달콤함, 아군과 이득을 보는 집단 사냥, 오브젝트 관리에 힘을 실어주는 지휘자를 추천합니다. 판테온의 추천 룬 빌드는 우선 감전 빌드인데요. 순간적인 딜링으로 라인전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밍을 자주 다니겠다면 개척자를 들고, 만약에 정글 판테온으로 오브젝트를 챙기겠다면 지휘자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정복자 빌드인데요. 지속적인 교전에 좋은 빌드입니다. 라인전 안정성을 챙긴다면 달콤함을 들고, 로밍을 다니면서 게임을 터뜨리겠다면 개척자가 좋습니다. 판테온의 스펠은 기본적으로 전멸을 추천하는데요. 미드나 탑으로 간다면 점화를 들고, 정글로 간다면 강타를 듭니다. 서포터로 간다면 점화를 들어서 킬캐치를 할 수 있고, 탈진을 들어서 아군을 지킬 수도 있죠. 판테온이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은 우선 티모, 베인, 케넨입니다. 원거리 견제형 챔피언들인데요. 스킬이 준비될 때마다 판테온이 들어가서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고, 해성의 창에는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판테온이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칼리, 피즈, 야스오, 카타리나인데요. 이 챔피언들은 딜링을 하기 위해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판테온이 콤보를 넣기가 쉽고 방패 돌격으로 인해서 딜량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은 다리우스, 잭스, 카밀인데요. 다리우스의 경우에는 학살을 피해주며 단두대를 방패 돌격으로 막아주면 이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학살을 다 맞아주고 단두대도 막지 못할 경우 그대로 죽는다는 거죠. 잭스는 반격을 사용할 때 방어의 도약으로 스턴을 걸고 빠지는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테온은 멀리서 창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잭스를 디나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카밀 같은 경우에도 진입을 해올 때 방패 돌격으로 막아주고 스턴으로 역 딜교환을 할 수가 있죠. 판테온이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들은 우선 말파이트, 다이애나인데요. 이 두 챔피언은 딜교환도 강력하고 버텨서 한타로 넘어갈 경우 판테온보다 영향
영향력이 큰 챔피언입니다. 또한 말파이트 같은 경우는 방어력 아이템을 올릴 경우 판테온이 매우 무기력해지죠. 그 다음은 오리아나, 제드, 아리입니다. 멀리서 견제가 가능한 챔피언들인데요. 오리아나는 실드가 있고 제드는 다른 암살자들과 다르게 먼 거리서 견제가 가능합니다. 아리는 매혹이 있어서 판테온의 콤보를 이어가기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나, 알리스타, 레오나인데요. 판테온이 진입을 했을 때 받아칠 수 있는 챔피언들입니다. 그렇기에 판테온이 이득을 보지 못하고 후반으로 간다면 무기력해지는 점이 있죠. 첫 판은 서포터로 시작을 할게요. 상대는 나미와 징크스예요. 나미가 거리를 주길래 스턴을 걸어줬습니다. 애쉬님이 물과목에 맞으셨길래 징크스에게 스턴을 걸어줬습니다. 열매로 피를 채우고 나미의 물과목이 빠지길래 전멸로 바로 진입했어요. 창을 던져서 징크스를 마무리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물과목이 빠졌으니까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요우물을 구입하고 바로 바론 라인으로 로밍을 갔어요. 야쏘의 피를 빼주고 열매로 피를 채우고 바로 미드를 찔렀습니다. 복귀를 하려는데 시바나를 만났어요. 방패 돌격으로 데미지를 막아줬는데요. 팀원분들 덕분에 살았네요. 헤르메스 구입하고 바로 미드로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아카리를 잡아주고 상대편이 전령을 먹고 있어서 바로 지원해 갔어요. 야스오에게 스턴을 걸어서 딜로스를 줬습니다. 이번에도 바론 로밍을 한 번 더 갈게요. 미드 대치 중인데요. 아칼리가 진입을 하길래 스턴을 걸었습니다. 팀원 쪽으로 붙어서 방패 돌격을 사용했어요. 징크스를 잡으려 했는데 전멸로 도망을 갔네요. 집 가서 양내 도끼를 사고 바로 지원해 가줄게요. 이번 판도 서포터예요. 말파이트에게 스턴을 걸어서 딜 교환을 했습니다. 2레벨을 찍고 징크스에게 진입했어요. 열매로 피를 채우고 말파이트에게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리시님이 오고 있네요. 간다고 핑을 찍고 호응했습니다. 다음 판이에요. 레드 리시를 도와줄게요. 상대는 자야와 룰루네요. 룰루에게 진입했습니다. 으아! 룰루를 한 번 더 잡아주고 와딩을 하나 해주고 이즈리얼과 그라가스가 내려오길래 바로 지원해 갔습니다. 아리민 덕분에 그라가스를 잡았네요. 이번 판은 미드예요. 상대는 카타리나입니다. 해성이 창으로 계속 견제를 해줬어요. 거리를 조절하며 계속 평타를 때려줬습니다. 카타리나가 들어오길래 점화를 걸었는데요. 오, 죽을 뻔했네요. 로밍 다닐 생각으로 신속의 장화를 구입했습니다. 다이애나님이 카타리나를 마무리해주고 카타리나와 딜 교환을 한 번 더 했는데요. 드래곤 라인 쪽에서 싸움이 일어났길래 바로 지원해갔습니다. 야스오를 잡을까 하다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바이를 잡아줬어요. 옆에 숨어서 상황을 보다가 야스오에게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집을 가려는데 용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뒤로 빠지다가 카타리나에게 스턴을 걸어줬습니다. 다시 궁극기로 합류를 했는데요. 그라가스를 잡아주고 야스오를 잡아주고 세라핀은 공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운이 좋았네요. 드래곤 라인 쪽으로 가려다가 다이애나님이 진입을 하시길래 지원해 갔습니다. 이번 판은 바론 라인이에요. 상대는 나서스인데요. 2렙을 찍자마자 바로 스턴을 걸었습니다. 와딩을 하나 해주고 나서스에게 바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도 로밍을 다녀볼게요. 마스터님이 오시길래 간다고 핑을 찍고 호응했습니다. 요우무 구입하고 바로 드래곤 라인으로 갔는데요. 베인부터 잡아줄게요. 나서스를 잡으러 갈게요. 나서스에게 스턴을 걸어줬어요. 트린다미어를 잡아주고 뒤에 있는 나서스를 노렸습니다. 야스오 쪽으로 방패 돌격을 사용했는데 전령에게 죽었네요. 이번 판은 정글이에요. 와딩을 하나 해주고 블루 먹고 레드 먹고 칼날부리를 먹는데 체력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바이게 먹고 50이 내려오는 걸 보고 지원에 갔습니다. 50이 들어올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들어오길래 바로 스턴을 걸었습니다. 톱날 단검과 망치를 구입하고 바로 드래곤 라인으로 갱을 가줄게요. 적팀을 잡아주고 용을 먹고 레드 먹고 다시 한번 드래곤 라인으로 갱을 갔습니다. 케넨을 한번 잡아주러 왔어요. 다이브용 궁극기를 써줄게요. 오공이 포탑을 부수고 있네요. 오공을 잡아주고 바로 미드로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저기 안 죽네요. 마지막 판이에요. 블루 먹고 레드 먹고 칼날부리 먹고 간다고 핑을 찍고 제드 견제를 한번 해줬습니다. 상대팀이 용을 먹고 있길래 바로 갔는데요. 으아! 죽었습니다. 이후에 전령 앞에서 또 죽었어요. 정신 차릴게요. 살아나자마자 바로 드래곤 라인으로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카이사를 잡아주고 바로 바론 라인으로 갔어요. 제드까지 잡은 다음에 바로 드래곤 라인으로 갔습니다. 카이사를 잡아주고 미드를 가서 그레이브즈를 잡았어요. 블루 먹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궁극기를 사용했는데요. 으아! 죽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팀원분들이 지원을 왔네요. 카이사를 잡아주고 제드가 내려오는 걸 확인했어요. 집을 가려다가 제드에게 스턴을 걸었습니다. 제드를 잡고 용을 먹었습니다. 시바나를 잡고 징크스님이 더블킬을 해주셨어요. 풀숲에 숨어있다가 제드를 잡아주고
집에서 궁극기로 바로 지원해 갔습니다. 브레이브즈를 잡고 바론을 먹자고 핑을 찍었습니다. 바론을 먹고 시바나랑 딜교환을 하다가 열매로 피를 채우고 궁극기로 미드 합류를 했습니다. 억제기 포탑들을 밀어줬는데요. 이겼네요. 건승하세요 여러분. 화이팅!